우리 이 지방세법 제10조에서 이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취득 원인별로 그것을 규정을 지금 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무상 취득 같은 경우는 이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상 승계 취득이라든가 원시 취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 중에서 이제 원시 취득에 대한 이제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사실 어디까지 볼 거고 또 이것이 그러니까 세법상에서 보는 이제 취득 가격이라는 개념하고 또 회계상 이게 이제 보는 또 개념하고 또 그 차이가 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고찰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신 김보영 박사님이십니다. 김보영 박사님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경영대학에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경기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잠깐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로는 이제 먼저 김상철 세무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 패키지 점검위원이시고 창업진흥원 예비창업 패키지 최종점검위원이시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민평가단 평가위원이시고 현재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토론자이신 황영현 연구원님 소개합니다. 황영현 연구원님은 이제 회계학으로 해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한국 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수원여대 및 김포대 지방세법 강의도 하셨고 강남구청 구세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 세무사회 조세연구팀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김보영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 발표 시간은 대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보영입니다. 제가 발제할 연구는 원시 취득 시 사실상 취득 가격에 대한 고찰이고요. 이 연구는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 가격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제 지방세법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명확한 규정이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그런 연구입니다.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시행령 18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에서 규정하기로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 이 부분이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현행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이제 유상승계 취득 등에도 이제 원칙적인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좀 살펴볼 요인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그 비용 항목에 관련하여 이제 원시 취득에 포함되는 비용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는 건축물의 원시 취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제 그 비용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 회계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지방세 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세 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방세법에 다른 특별한 그 장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하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건설자금 이자와 연부 취득 측면을 이제 봐서 취득 시기와 과세대상 쟁점 관련하여 회계 기준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또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이제 시각 차이에 대해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취득 가격,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회계와 회계 이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원론부터 한번 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적용되는 그 과세 표준은 이제 지방세법 10조에서 이제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하되 취득 시에는 연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단 이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이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땐 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약간 좀 말도 좀 다르죠. 지금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지금 아직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열거되어 있는 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열거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10조의 5항에서 이제 부분 이제 열거가 되어 있고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무상취득의 대부분 적용이 되고 개인의 경우에도 여러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 방식은 법인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방식은 좀 다르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런 경우였고요. 이거를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이게 조금 더 가독성을 높여서 명확하게 하고자 지금 한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취득 원인별로 과세 표준을 정의한 이유는 그쪽에서 기인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연부 취득 시 연부 금액으로 하는 부분은 동일하고 단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 원인별로 규정해서 무상 취득은 시가 인정액, 그 외 대부분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이제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좀 더 좀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자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취득 원인별로 보시면 무상 취득은 시가 인정액, 유상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지목 변경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사실상 취득 가격은 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하나에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럼 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경우는 원시 취득, 그러니까 건축물의 신축 같은 그 새로 건축물을 취득하는 새로이 이제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쟁점이 되니까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제 하나하나 좀 원론부터 좀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취득 가격 또 사실상 취득 가격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합니다.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취득하기 위한다는 취득 행위에 좀 더 강조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이것도 이제 과거형과 미래형,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이런 부분이 있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인데 직접 비용에는 이렇게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 비용의 합계액인데 밑에 이제 예시로 9개의 예시가 있고 10호에 보시면 준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포괄하는, 그러니까 간접 비용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취득을 위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든지 다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1호, 2호 보시면 1호에 건설자금 이자 또는 유사한 금융비용, 2호에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해서 1호, 2호 거의 이제 금융 비용의 성격이 좀 강하고요.
예, 개정된 부분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약간은 좀 개정이 되는데요. 개정되는 시행령에 의하면 1호, 2호 그리고 7호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 부분은 이제 개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에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법인에는 이 이자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3호의 부담금, 4호의 용역비 수수료도 이제 여러 가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고 신탁 수수료도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부담액, 채무 인수액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때 이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또 비용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 7호 중개수수료 그리고 8호 붙박이 가구 9호 정원 비용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특정한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라고 보기는 지금 좀 힘들고 그때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이렇게 규정을 좀 보완하면서 지금 진행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제외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이제 제외되는 이유와 포함되는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여러 그 쟁송을 거치면서 이제 판례와 유권 해석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계속 실질적으로는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명문화해서 규정에 넣어져 있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납세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적용하기가 힘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신축 건물 취득세 사전 점검표라는 것을 마련해서 사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도 완벽하진 않다라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행안부에서도 업무 매뉴얼 작성하고 있지만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러니까 그때 그 판례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건 예시인데요. 이 여러 가지 이제 판례에 의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토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건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목 변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법상 쟁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세 대상 부분에서도 과세 대상은 어떤 물건 이제 부동산 차량 이런 좀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회원권 포함해서 근데 이제 취득세의 경우 이제 그 유통 행위인 취득 행위 그 자체가 이제 과세 물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들어가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그 비용들 자체가 이 취득 행위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세 물건이 사실상 그 취득 행위가 된다라고 지금 좀 그러니까 이런 좀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 납세자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 시기 이전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방세법상 이게 회계는 법인을 계속 기업으로 가정하고 이제 일정 기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기, 반기 뭐 이렇게 연간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데 취득세는 취득 시기 이전 이런 기간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의 시작과 끝이 이제 현재로부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종료점만 지금 있는 건데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뭔지 그 정의와 또 계산 규정이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기간 그리고 과세 대상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을 낳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이제 철거 비용 관련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 비용 같은 경우 이제 건축물 신축에 필요 불가결한 준비 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신축 건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토지를 이제 구입했는데 구 건물이 있죠. 거기에 그 토지를 나대지 그대로 철거를 한 뒤에 그대로 이제 판다면 거기는 이제 그 토지 취득 이후에 이제 발생한 철거 비용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되고 지목 변경을 만약 한다면 지목 변경에는 과세 표준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포함이 아예 안 되기도 하고 토지에 포함 지목 변경 항목으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령 18조의 그 생각 자체는 그러니까 관점 자체는 이런 겁니다. 이게 취득 시기와 과세 대상 관련성과의 관계를 그냥 개념적으로
어떤 그 취득 시기를 구분하고 취득 시기 이전에 이제 발생한 거는 전부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가 있으니까 이제 토지를 취득하는 시기가 좀 더 일찍이고 건축물은 나중에 이제 건설을 완료하는 시점이니까 나중일 테니까 그 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토지. 이제 그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건축물의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토지 취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건설을 위해서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은 토지에 들어가야만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 포장 공사, 우물 파기 공사 뭐 이렇게 토지와 좀 더 관련성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어떤 비중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건물로 보면 건물이고 토지로 보면 토지지만 어떤 좀 관점으로 봤을 때 토지에 좀 더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대상 토지로 이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토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과세 표준에는 요 이제 흙막이 공사, 파일 공사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이 부분은 안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건 이제 그냥 대표적인 사례일 뿐인데요. 이제 건설자금 이자 관련한 규정이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법인세법에 있는 그 규정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그 삭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종종 규정에 근거해서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를 산정해서 이제 과표에 포함해야 된다는 견해와 그리고 이제 기업회계 기준 아까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산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고 이제 그때 좀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건설자금 이자의 그 회계상 KIFRS 계산 방식을 보면 이제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을 나눠서 달리 하지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그 적격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차입 원가만 이제 자본화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자유가 있으니 기업에서 이제 특정 차입금으로 혹은 일반 차입금으로 이제 어떻게 분류하는지도 이제 기업에 맡겨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분류했을 때 다뤄지는 회계 처리 방식과 그 정부 보조금, 진행률 계산, 자본화 이자율, 또 투자 수익, 뭐 실제 발생 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은 굉장히 많은 쟁점이 파생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법인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지 이런 여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관련해서 그러면 지방세법에서는 그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지침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좀 그 모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이자 관련한 부분이 연부 취득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 더 좀 이제 그 복잡해지는데요. 연부 취득은 이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 연부 취득이 뭐냐면 이제 매매 계약서상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고 2년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제 그 매번에 걸쳐서 그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그때가 이제 취득일로 되는데 이 연부 취득이 연부금 상당을 부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후 발생 이자가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제 조심 판결이 이제 최근에 나왔었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경우는 이제 완납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종 취득일을 기준으로 발생 이자를 포함하는 그런 판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상황이 달라진다. 물론 이제 사건의 그 경우마다 다 좀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왜 이런 그 결론이 나왔냐면. 이게 좀 대표적으로 이제 시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회계적인 시각과 이제 지방세법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연부 취득 같은 경우는 납부일 그러니까 연부금을 이제 지급하는 그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요. 취득 시기가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사실상 취득 가격에 의하면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금액을 보고 있는데 이자 발생은 이 1차 납부 금액을 위해서 빌렸을 경우 그 차입한 그 이자는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지금 시각이 다르죠. 이게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자 발생은 그 추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이전에 발생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위한 1차 납부금을 위한 이자는 이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좀 단순하게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비용 자본화 개념의 근본적 차이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는 애초에 이 자산인지 비용인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본화를 하고 나서 감가상각으로 비용화를 하든지 아니면 처분할 때 또 이익이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전체 그 내용 요소 전체 기간의 현금 흐름과 손익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이제 이 취득 시기 이전의 그 금액만 과세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간접 비용 범위에 따라서 이제 현금 흐름의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그 과세 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취득세 취득 가격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 기준상 취득 원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결이 있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 자료에는 없고 지금 참고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는 엄연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이제 그 여러 이제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에 준거해서 갭에 의해서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건데 이제 원가회계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원가 정보를 식별해서 그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준거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라는 것 자체가 비용과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가회계에서 직접 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의 추적이 쉬운 원가라고 하고 있고 간접 원가는 이제 배분하는 그런 이제 관련성이 없어서 배분하는 그런 원가가 됩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참고로 건설업에서는 이제 원가 대상, 그러니까 그 원가를 그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의 항목이 이제 개별 건설 현장으로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되고요. 이제 그 직접 원가라는 거 건설 현장, 그러니까 이 현장과 관련된 그 직접 추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원가라고 하고 건설 원가 중에서 이제 간접 원가는 배부에서 이 원가 대상의 건설 현장에 이제 집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하지는 않지만 그냥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건설업에서 진행을 되고 있어서 이게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회계적인 개념과 비교했을 때 이게 취득 시기 측면에서 아까 연부 취득이 대표적인 예인데 취득 시기 면에서 그 취득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이제 공사가 지금 신축의 경우니까 공사가 완성된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는 않고 그 연부 취득 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회계에서는 그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그 영역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 도중에는 원가회계 영역이 있지만 이제 완성된 후에는 재무회계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에선 발생주의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취득세 과세 표준이 발생주의가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자체가 지금 현금주의가 그렇다고 또 현금주의라고 말하기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 회계인지 재무 회계인지 자체가 또 발생주인지 현금주인지 자체가 이제 분명하지 않으니까 회계 개념과 1대1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좀 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가 대상 측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설 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원시 취득이니까 이제 건설 현장 공간적으로 이제 한정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지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원가 대상의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세에서는
이제 건축물이라는 이제 과세 대상과 관련 취득 행위 자체가 원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 대상과의 관련성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과의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그러니까 회계상 원가 대상이랑 동일시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약간 좀 이게 시간적 개념이냐 공간적 개념이냐 봤을 때 매칭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취득 시기 과세 대상 이쪽 부분과 이 추적 가능성 측면이 세 가지가 이게 전부 다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직간접 여부, 그러니까 이 부분 그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을 검토를 했는데 그 대부분 그 어떤 그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법원 판결이 과세 대상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은 이 과세 대상 관련성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우리의 그 규정은 그냥 취득시기 이전 이런 쪽으로 이제 과세 대상 관련성과 상관없는 부분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범위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직접 간접 원가를 구분한 추적 가능성의 개념이 이제 과세 대상 관련성 이게 지금 지방세에서 문제화되는 이 부분과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의 경우 직접 비용은 원가액의 건설업 회계와 일치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과세 대상의 관련성이 분명한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고 간접 비용은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가액의 개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원가액에서 간접 원가라는 건 이제 원가 대상에 배부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제 지방세법에서는 이걸 100%다 배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간접 원가의 간접 비용의 배부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부수적인 거고요. 이제 재무회계 적용의 장단기 구분은 이건 장단기 구분 발생주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취득 시기, 원가 대상 관련성, 그 추적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모호하지만 이 세 부분에서 좀 뭔가 좀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이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냥 취득 원인별 사실상 취득가격 규정의 정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본 것은 사실 이제 원시 취득할 때 이제 건설 그러니까 건축물의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만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 18조가 지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비용을 지금 넣고 빼고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유상승계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으로는 뭔가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의한 가격 뭐 이런 그런 표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도 지금 삭제가 돼서 이제 그 어떤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이제 이게 지금 제정돼 온 그 의도는 전과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전에보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을 좀 더 높게 받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규정을 봤을 때 혼돈이 없도록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냐면은 이제 적어도 이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 가격과 그리고 이제 자가 제조한 그 물건의 취득 가격은 이제 이렇게 약간 용어 자체가 다르죠. 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매입 가격에 이제 부대 비용 더 가산한 금액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상 취득가격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좀 용어를 바꿔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 그러니까 지금 자가건설이 이 부분과 유사하게 원가회계적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 부분과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재료비 노무비 이런 용어는 지금 사용해서 지금 정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회계 이론과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동일한 범위가 아니고 다르다고 했지만. 뭐가 동일한지 뭐가 다른지가 분명하지 않고 적어도 이거를
그 이용한 납세자 측면에서는 보편 타당한 용어는 회계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용어에 맞춰서 좀 이렇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원가회계, 재무회계 각각에 맞춰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부터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 기준은 이제 자산 측정에 대한 초점이 미래 효익,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간 간 배분. 그래서 과거에 소요된 비용,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지방세법은 이제 취득 시기 이후에 비용화 과정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 규정이 이제 양도소득세 혹은 법인세와 일관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본화하는데 좀 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 이제 문제는 이제 K-IFRS 적용되면서 계정명이 중요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쪽에도 또 모호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방세법에서는 좀 더 엄격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데 지금 회계 기준보다도 지침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취득세 과세 대상 관련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관련성이 어디가 있는 건지 어떤 비용이 어떤 관련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칙을 수립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감소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지금 법을 못 고친다면 이제 훈령이나 규칙 등을 제정해가지고 규정과 계산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는 이제 그냥 완전히 이제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시도한 거는 있는 그대로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취득 가격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 근거로 포함이 되고 어떤 근거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시각을 좀 살펴보려고 했고 그걸 이제 좀 보편 타당한 회계 이론과 비교를 통해서 좀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했고요. 보셨다시피 이게 취득 시기 과세 대상 측면 모호함 그리고 이제 직접 간접의 유무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고 이제 건설자금 이자 자본화 연부취득과 관련하면 좀 더 좀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이 그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을 위하여 발생하는 그 지출했거나 지출하여야 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취득 시기 이전이라는 시간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관련성이나 직접성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강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데요. 여러 가지 면을 좀 고려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취득 가격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부분이라서 대부분 이제 연구들이 그냥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인데 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어디까지 포함되고 어디까지 포함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그 김봉영 박사님이 그 실제로 그 사실상 취득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 세법상에서 지금 이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의 문제점들을 좀 회계적인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한번 그걸 살펴보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원가 회계 이제 재무 회계 하는데 특히 이제 아마 그 건설 관련 부분은 이제 원가 회계 개념을 좀 가급적이면 도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취득 시기라든가 또는 이제 과세 대상 관련성 또 직간접 비용의 이제 포함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이 그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에 좀 더 방점이 주어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회계 개념적인 관점에서 조금 문제점들을 조금 살펴보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